국민의당은 친이 친박하고 다른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당 내부에 개파가 있더라도 그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서 꾸려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친이 친박으로 확실히 구분됐지만 상당 기간 동안 공존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은 과연 공존이 가능할지 상당히 불안하게들 보고 있는데요. 그 관련 얘기를 패널 들어 듣기로 하게 먼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정당들이 원래 힘은 미약한데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3등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건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와 통합, 그러니까 정치구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내 의석 한 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제일 야당도 아니고 40석에서 뭐 대석 붙여봐야 거기서 거긴데 뭘 연대한다는 거야.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전응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전응아들이 하는 것. 현재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너희 나갈 데가 있느냐? 나가려면 나가봐라. 이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짓밟고 간다고 하면은 나갈 데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얘기하고 박지원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지금 방송 나가는 중에 네 분께 지금 일부가, 바른정당의 일부가 자유한국당에 합류한 거 이상의 다른 정계 개편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은 있나라는 질문을 판넬에 좀 써달라고 얘기했는데요. 먼저 김철근 대변인 이 질문까지 포함해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뭐냐면은 아까 안철수 대표가 빅텐트론을 거론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빅텐트는 여러 세력이 한 군데 텐트 속에 모여서 이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는 얘기인데 지금 모일 만한 여러 세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그 정책연대, 선거연대, 나아가서 통합에 관련된 것도 좀 열려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국민의당의 강령에 보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날개 세력을 통해서 사회의 중심, 국가의 중심, 국민의 중심으로 세운다. 이렇게 해서 중도 개혁주의 노선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사실상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과 당의 강령에 입각해서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그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같이 모여서 정책연대로 해서 동일한 법안과 예산에 관련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근데 내부에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내부 갈등은 이제 정당 간의 연대나 통합을 놓고 그 정치인들 간에 상호 간에 생각하는 그 지점이나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그런데 봅니다. 그런 정도가 지금 앞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용어가 상당히 과격한 용어들을 쓸 정도로 이런 갈등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지금 저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김철근 대변인하고 좀 입장이 다른가 보네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철수 대표하고 나머지 이제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언론에 자주 이제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거 외에는 당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언론의 기사가 나려면 상당히 세게 말하지 않으면 기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세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을 좀 더 세게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좀 저희가 듣기에는 불편한 정도의 단어를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만은 과거에 합당을 하거나 또는 그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또는 분당하면서 나왔던 그 언행에 비해서 그때는 뭐 몸싸움도 하고 뭐 머리채도 잡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빗댄다면은 굉장히 그 점잖은 수준이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본인의 소속 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긍정적 측면을 좀 부각시켜 주셨네요. 김현성 부원장. 이 정당의 뭐 목적이 정권을 창출하는 지금 국민의당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계 전반의 변화 가능성.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합집산은 저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어항 속에 있는 정치인은
결국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와 이해, 명분이 중요하죠. 네.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명분을 있는 워딩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무엇을 위한 지금 이합집산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모여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만 하는 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할 거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거냐.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한번 보면 지금 국민의당의 그 이합집산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아니냐예요. 둘 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9석이든 10석이든 데리고 나가서 원내 교섭단 바른정당이랑 만들 수 있냐? 나간다면 혹시 안철수 대표 쪽이 나간다는 겁니까? 뭐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네, 지금 알겠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보면 저쪽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준길 표현이 너무 과한데. 위원장은 또 구체적으로 쓰셨네요. 예, 빅텐트를 치려면 힘이 좋아야 빅텐트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지금 중심이 안철수 있죠. 대표나 유승민 대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분들은 통합할 힘이 없기 때문에 빅텐트로는 혹시 희망사항 아닌가요? 빅텐트로는 허위고요.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은요. 네. 호남을 어머니로 해서 민주당과 장자권을 다투는 쌍둥이로 제2민주당 이중대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식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자기 본색을 보일 때가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이제 민주당에 빨리 들어가시고요. 네.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YS를 배워라. 네. YS가 예전에 3당 합당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겠다고 하지 그 않습니까? 3당 합당설이 지금 그렇죠. 한국당에서 나온 얘기군요. 진정한 제대로 된 정치를 하시려고 하면 그 민주당에 있는 호남에 계신 국회의원들과 못 하시고요. 예. 우리 당에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은 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자유한국당 갈 일 절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본심이 조금 이따 내가 한마디 한마디 들었어요. 네, 조금 이따 시간이 한마디 없어요. 박정아 대변인. 지금 국민들께서는 모든 게 다 대충 세팅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남아져 있다고 봅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과 저희 바른정당과의 지금 그 연대나 예.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변할지 이로 인해서 그 호남 중진들과 민주당 관계가 또 어떻게 변해갈지 그 모르는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뭐 친박계와 홍준표 대표와의 관계 싸움 그다음에 대법원 그 확정 판결 등등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서 저는 지방선거 전까지도 생각지 못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네. 또 뭐 바른정당 희망하는 바도 있겠죠? 저희는 뭐 아무래도 그 보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시고 진짜 진정한 보수가 예. 새로 살아나려면 예. 어떤 모습으로 보수가 형태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 남았는데 아까 이제 본인의 소속 당의 얘기가 나오니까 김철근 대변인에게 약간의 짧은 시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으로 올 수 있다는 뉘앙스를 말씀하신 정준기 대변인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정농단 세력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현성 우리 부원장께서 마치 뭐 안철수 대표하고 호남 중진들 간에 누가 먼저 나가냐 이런 경쟁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당내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21일 날 의원총회에서 네. 집중적인 토론을 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민주당은 빨리 야권이 어떻게든 이 자중질환에서 빨리 벗어나서 네. 파트너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 지진 얘기하면서요, 상당히 그 정부의 대처 여러 가지 지금 뭐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제 수능 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은 지금 불가피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최소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권에 이런저런 지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이 과제 같은데 오늘 좀 다른 의견들도 나왔는데 아마 시청자들이 두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MBN 종합뉴스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은 친이 친박하고 다른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당 내부에 개파가 있더라도 그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서 꾸려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친이 친박으로 확실히 구분됐지만 상당 기간 동안
공존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은 과연 공존이 가능할지 상당히 불안하게들 보고 있는데요. 그 관련 얘기를 패널 따라 듣기로 하게 먼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정당들이 원래 힘은 예약한데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3등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건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와 통합, 그러니까 정치구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내 의석 한 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제일 야당도 아니고 40석에서 뭐 대석 붙여봐야 거기서 거긴데 뭘 연대한다는 거야.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전응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전응아들이 현재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너희 나갈 데가 있느냐? 나가려면 나가봐라. 이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짓밟고 간다고 하면은 나갈 데가 있어요. 당과 바른당이 그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네. 같이 모여서 정책연답으로 해서 동일한 법안과 예산에 관련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근데 내부에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내부 갈등은 이제 정당 간의 연대나 통합을 놓고 예. 그 정치인들 간에 상호 간에 생각하는 그 지점이나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그런데 봅니다. 그런 정도가 지금 앞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용어가 상당히 과격한 용어들을 쓸 정도로 이런 갈등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지금 저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김철근 대변인하고 좀 입장이 다른가 보네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철수 대표하고 나머지 이제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그 언론에 자주 이제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거 외에는 예. 당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언론에 기사가 나려면 상당히 세게 말하지 않으면 기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세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을 좀 더 세게 네. 말씀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좀 저희가 듣기에는 불편한 정도의 단어를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예, 물론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만은 예. 과거에 합당을 하거나 또는 그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또는 분당하면서 나왔던 그 언행에 비해서 예. 그때는 뭐 몸싸움도 하고 뭐 그래. 머리채도 잡고 이런 게 너무 과한데. 위원장은 또 구체적으로 쓰셨네요. 예, 빅텐트를 치려면 힘이 좋아야 빅텐트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심이 안철수 진짜. 대표나 유승민 대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분들은 통합할 힘이 없기 때문에 빅텐트로는 혹시 희망사항 아닌가요? 빅텐트로는 허위고요.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은요. 네. 호남을 어머니로 해서 민주당과 장자권을 다투는 쌍둥이로 제2민주당 이중대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식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자기 본색을 보일 때가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이제 민주당에 빨리 들어가시고요. 네.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YS를 배워라. 네. YS가 예전에 3당 합당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겠다고 하지 그 않습니까? 3당 합당설이 지금 그렇죠. 한국당에서 나온 얘기군요. 진정한 제대로 된 정치를 하시려고 하면 그 민주당에 있는 호남에 계신 국회의원들과 못 하시고요. 예. 우리 당에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은 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자유한국당 갈 일 절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본심이 조금 이따 내가 한마디 들었어요. 조금 이따 시간이 한마디 없어요. 박정아 대변인. 지금 국민들께서는 모든 게 다 대충 세팅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남아져 있다고 봅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과 저희 바른정당과 네,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얘기하고 박지원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지금 방송 나가는 중에 네 분께 지금 바른정당의 일부가 자유한국당에 합류한 거 이상의 다른 정계 개편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은 있나라는 질문을 판넬에 좀 써달라고 얘기했는데요. 먼저 김철근 대변인 이 질문까지 포함해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뭐냐면은 아까 안철수 대표가 빅텐트론을 거론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빅텐트는 여러 세력이 한 군데 텐트 속에 모여서 이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는 얘기인데 지금 모일 만한 여러 세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그 정책연대, 선거연대, 나아가서 통합에 관련된 것도 좀 열려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국민의당의 강령에 보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날개 세력을 통해서 사회의 중심, 국가의 중심, 국민의 중심으로 세운다. 이렇게 해서 중도 개혁주의 노선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사실상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과 당의 강령에 입각해서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국민의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빗댄다면은 굉장히 그 점잖은 수준이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본인의 소속 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긍정적 측면을 좀 부각시켜 주셨네요. 김현성 부원장. 이 정당의 뭐 목적이 정권을 지금 창출하는 국민의당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계 전반의 변화가 가능성.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합집산은 저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어항 속에 있는 정치인은 결국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와 이해, 명분이 중요하죠.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명분을 있는 워딩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무엇을 위한 지금 이합집산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모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만 하는 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할 거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거냐.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는 거에 대한 분명한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한번 보면 지금 국민의당의 그 이합집산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아니냐예요. 둘 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9석이든 10석이든 데리고 나가서 원내 교섭단 그 바른정당이나 만들 수 있냐. 나간다면 혹시 안철수 대표 쪽이 나간다는 겁니까? 뭐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알겠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보면 저쪽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준기